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직접 또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제가 원래는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. 이전까지는 2026년에 실적이 어떤 테마가 좋아지는지, 업종이 좋아지는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. 그 외에는 올해부터 어떤 또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업 탐방을 한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는 새롭게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금요일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좀 안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와이트 솔루션 지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선릉에 있어요. 그래서 직접 탐방을 갔다 왔는데 원래 와이트 솔루션이 LG전자에서 분사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서 같이 TV를 만들었어요. 그 TV 안에서 이 PSU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1차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중국산 TV가 국내 TV를 많이 뛰어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 CES 가전 박람회에서도 사실은 하이얼이라든가 이런 그 가전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큰 부스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? 국내에서 이 가전의 영향력은 글로벌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90%에 가까운 매출이 나왔던 이 PSU 사업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. 3분기에 78.5%까지 축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매출을 그러면 어떤 게 커버를 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커버를 이 바이오 디젤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진출한 바이오 연료가 올해 4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할게요. 지금 확실한 결정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상치는 500억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PSU의 매출이 줄어든 걸 이 바이오 디젤 사업 쪽에서 다 커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. 와이트 솔루션이 올해는 매출이 2천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확인을 해본 결과 최소 2,500억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올해 매출을 다 상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작년의 매출이 이 바이오 디젤 사업만으로 다 확충이 돼요. 그 외에 플러스는 당연히 알파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드렸으니까 매출만 확인해 보게 되면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바이오 디젤 사업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바이오 디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석유를 일부 곡물, 옥수수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그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건데 일부 혼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% 대체가 가능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. 바이오 지금 연료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보게 되면 친환경 사업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죠. 정유사가 바이오 연료 548억 리터를 무조건 혼합을 공급을 해야 된다. 의무적이라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디젤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기에는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왜 굳이 바이오 연료를 미국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할까? 그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이거를 좀 덜 받는 거죠. 그러면 판벨트 이슈가 있는 거고요. 이 판벨트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연료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이번 하반기가 되게 되면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이슈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
미국 쪽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에 EU에서도 역시 1,000억 유로의 바이오 연료의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. 그러면 미국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을 계속 키운다. 근데 EU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1,000억 유로의 바이오 연료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 당연히 친환경 사업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. 일본에서도 역시 4조 5천억 바이오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중국 쪽만 조금 빠져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걸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이징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공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유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 만큼 친환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않지만 그런 분야로 다른 쪽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역시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까지 8%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원래는 5%였습니다만 이게 지금 8%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지금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향후 5년 정도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Y2솔루션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자, 그 외에도 바이오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황반변성 이 치료제가 있죠.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인해서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그러다가 이제 실명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습성 환방 변성으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전체의 90%가 건성 환방 변성이에요. 이쪽에 치료제가 많이 없어요. 기존의 치료는 어떤 식이었냐면 질병을 억제하는 데에 끝났고요. 그 다음에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 Y2 솔루션이 보유한, 그러니까 투자를 한 회사의 경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안구 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직접 주사를 망막에 하는 겁니다. 1회 투여로 끝난다라는 거죠. 기존의 치료를 확실하게 뛰어넘는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 코호트 3 투약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. 그런 파트에 여러 군데를 체크를 하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원래 코호트 2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코호트 3까지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이 올해 2분기에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. 어떤 이슈가 있냐? 에로를 할 수가 있어요. 에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3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당연히 3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. 지금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룩사바이오라는 곳에 50%를 투자를 했어요. 50%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금 기준으로만 딱 보겠습니다. 현재 가치 이 룩사바이오의 황반변성 치료제 우리 사갈게라고 했을 때 가치가 3천억 달러였습니다. 그런 걸 50%를 보유하고 있을 때 국내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2천억 정도의 가치고요. 그 다음에 임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1조까지 늘어납니다.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하죠.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 6월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6월 달에 가치가 5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Y2 솔루션의 시총이 얼마일까요? 1,500억 정도 됩니다. 근데
현재 이 지분만 그냥 매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2천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. 물론 매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2천억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. 꾸준하게 분할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들어올 돈이 확실하게만 정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지금은 시총이 500억 이상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. 만약에 진짜 임상 이 A상이 완료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5천억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시총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작년 5월 달에요. 재상의료 첨단 치료제를 지정을 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거죠. 그동안 이 신기술로 인해서 좀 느리게 FDA 승인을 하나 밟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1상에서 괜찮네? 그러면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거기에다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외에도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 SI 업체가 과연 돈이 되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어요. 그런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도 그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지금 SI 쪽에서는 국내 1위다. 그 회사의 지분을 88%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글로벌 1위 업체가 유니버셜 로봇입니다. 여기가 상당히 미국 쪽 협동 로봇에서 1위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 파트너, 즉 SI,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런 만큼 이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밑에 보게 되면 보통은 로봇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우리 인수하기 전에도 꾸준하게 50억 규모의 매출은 유지를 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게 피지컬로 넘어가야지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카본6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본6가 뭐냐? 수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수아랩이 누구냐면 문태현 대표라는 거 있었어요. 뭐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 이 수아랩을 코그넥스라는 미국 회사에 2,600억에서 2,800억을 주고 팔았어요. 그리고 새롭게 만든 게 이 카본6입니다. 그래서 국내 기업 아닙니다. 미국에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투자로 60억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. 그러면서 둘이 하는 게 그동안 일괄적인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만 하던 로봇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술 이런 게 되게 되면 그거와 함께 맞춰준다라는 거죠. 단순 업무에서 복합 업무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걸 통해서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그런 사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로보틱스 안에서 이 ARM 쪽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레를 밀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이 바퀴가 상당히 작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일반 ARM의 경우는 높이가 300입니다.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상당히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이 아마 시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